음,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위스키 맛에서 그런 오크 특성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오크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스키에 오키함을 넣는다, 아니면 뭐 바닐라 향을 넣는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뭐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더 많이 발현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크통을 만들 때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논문은 이제 2021년 주간된 리뷰 논문인데요. 리뷰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역사적 사실들 같은 것들도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좀 정리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 리뷰 논문 같은 경우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옆에 보이시는 이제 두 개 위스키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좀 어떤 위스키를 좀 선택하시겠어요? 뭐 발벤 12, 뭐 발벤 50년? 당연히 아마 발벤 50년 쪽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오래 숙성되었기 때문인데요. 뭐 어디서 숙성되는지 다들 잘 아시죠? 당연히 여기 오크통에서 오래 숙성돼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발ben이 12년이 50년보다 맛이 없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희소성 측면이나 뭐 가격 측면에서 상대가 안 되죠. 하지만 이 두 개의 위스키가 숙성될 때 그 이제 시작할 때 어떤 원액이 있잖아요. 그 원액 퀄리티는 어떨까요? 아마 조금 좀 편차는 있겠지만 거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 큰 위스키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상 퀄리티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사실상 거의 똑같겠죠. 음, 물론 이제 오크통 차이도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래 숙성되었느냐 요걸로 봐도 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오크통 숙성 과정은 위스키의 완성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스키 만들 때 오크통의 가장 큰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은 이제 위스키를 저장하는 용도, 그리고 갓 증류된 위스키 원액을 이제 오크통과 반응시켜서 위스키를 맛있게 하는 그런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저장이야 그렇다 쳐도 위스키 맛은 이제 오크통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크통 산업 자체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하나로 6.3조에 다다를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버번 위스키 때문인데,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정상 항상 새 오크통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오크통의 요구는 계속 좀 커지고 있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79만 배럴 정도의 버번 위스키가 생산되었지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70만 배럴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크통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요소 이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크통은 전통적으로 그림과 같이 이제 생산이 되었어요. 실제로 최근에도 뭐 사실 이제 이 금속 링을 하는데 이 금속 링 외에는 크게 변한 것 없는 방법으로 똑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 그 제조 업체에 따라서 설비의 온도, 뭐 세팅, 토스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그들의 노하우로 남아 있지만요. 오크통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오크나무를 이제 골라야겠죠. 고르고 당연히 이제 오크나무를 이제 통나무 형태로 좀 자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나무 막대 형태로 좀 자르게 된 다음에 그 건조를 좀 하게 됩니다.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크통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나무 이런 막대를 이렇게 그 둘러서 통의 형태를 좀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그을림을 입히기 위해서 토스팅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 중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위스키 맛에 아니면은 오크통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크통의 다양성을 주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오크나무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부터 오크통이 그 버번 위스키에 그 영향을 주는 거는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노하우로 오크통 품질을 예측하고 컨트롤 해가지고 자신만의 이제 프리미엄 위스키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크통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과학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오크통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제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크에서 다양한 구성 물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셀룰로스, 뭐 헤미셀룰로스 이런 것들 이런 등의 바이오 폴리머, 그다음 페놀 혼합물, 뭐 타닌, 위스키 락톤 이런 것들이 이런 매우 많은 물질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오크통 안에 채워지는 위스키에 의해서 당연히 추출되는 성분도 좀 달라지겠죠. 실제로 이런 감각 평가 연구에서는 오크나무의 생산 지역, 즉 때루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크 나무의 종인데 이 참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은 대략 600 정도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크게 화이트 오크랑 헝가리안 오크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나무의 이런 종 또한 위스키 맛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 그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정확한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크 나무의 그런 종이나 이런 때루아 말고도 위스키 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테이브라고 하는 오크 막대입니다. 오크 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오크 막대 형태로 만들어 놓은 이제 오크 막대인데요. 이 오크 막대가 어떻게 위스키에 영향을 줄까요? 먼저 오크통을 만들 때 그 크기나 품질을 보고 오크통을 어떤 오크를 쓸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충분한 크기의 이제 오크통을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 오크의 경우 대략 70년에서 120년 된 나무를 사용합니다. 이제 기존 연구 결과에서 오크 막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위스키의 산화나 숙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크통 업자들은 이러한 팩터, 커팅 방법, 커팅 방향에 따른 팩터를 엄밀하게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예전부터 내려온 경험에 의존을 좀 하곤 해요. 나무의 종류뿐 아니라 이제 나무를 어떻게 커팅하느냐도 위스키 맛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가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크나무는 이제 그림처럼 작은 부분으로 잘라지게 돼요. 통나무를 가져와서 작은 부분을 잘라지게 되는데 물론 이쪽 그 부분은 버려지긴 하지만 그 외에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자르기 위해서 커팅을 하게 됩니다. 음, 이 오크 커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오크 커팅을 잘못할 경우에는 위스키 원액이 좀 셀 위험 등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나무 결을 무시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물이 새거나 뭐 위스키가 새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위스키의 내부에 산소가 좀 잘 투과돼서 산화의 풍미를 좀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산소의 투과가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 커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 부분, 약간 검은 부분이 심재, 그리고 그 연한 부분인 변재라고 하거든요. 그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지는데 이 두 부분을 모두 사용하게 돼요. 어, 여기서 나무 사진을 좀 보시면 이 바깥 부분인 변재는 나무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일종의 물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밝게 보이는 거고요. 당연히 이 두 개의 화학적인 구성 요소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위스키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나무의 바깥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풍미가 위스키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을 좀 사용하는 걸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된 연구 결과는 아직 좀 없다고 하네요. 약간 노하우 정도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나무의 종류, 뭐 커팅 방식 이런 것들이 오크통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시즈닝, 뭐 드라잉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나무의 수분을 줄이기 위한 과정인데요. 나중에 이 수분을 줄임으로써 나무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 진행을 하고 보통 5년 정도 시즈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나무 내에 휘발성 물질들이 좀 날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선한 나무 자르면 나는 그런 초록향이라고 할까요? 약간 풀향? 네, 이런 것들이 좀 날아가고요. 다만 이제 너무 오래 이렇게 말리게 될 경우에는 위스키 숙성 시에 그 위스키 락톤 이런 성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이런 그 자연적으로 말리는 시즌이 끝나게 되면은 나무를 가마등으로 옮겨서 좀 말리게 되는데 이때 수분 함량을 14에서 18%까지 쭉 낮추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나무 표면은 자연적으로 이제 멸균 상태가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오크 위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알아봤죠. 나무에 대한, 특히 오크통 나무에 대한 걸 좀 알아봤는데, 당연히 이제 배럴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금 다양성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먼저 이제 그 나무 막대를 다 만들고 나면은 그 배럴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막대를 세우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죠. 이러려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나무 막대를 골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얇은 나무 막대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주관적으로 사람이 메이커에 의해서 이 나무들을 고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크통 내부를 얼마만큼의 산하게 투과하는지 또 그런 그 투과 정도, 산소 투과 정도의 양이 이 과정에서 결정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머리 쪽에 나무를 이렇게 쭉 다 세우고 나가게 되면은 요 가운데로 이제 스팀이나 뭐 불 이런 것들을 열을 가하면서 좀 모양을 만들어주게 돼요. 우리가 아는 그 배럴 모양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때 가하는 열에 의해서 오크통 요 내부에 탄닌이 약해지게 되고 반면에 갈릭 애시드의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스팀의 경우에는 대략 160에서 180도 정도의 증기를 한 20분 정도 쐬주게 되고 불을 좀 사용한다고 해도 결과 자체는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 과정 또한 오크 배럴 내부에 휘발성 물질을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 열 변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배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에 이제 열을 가했잖아요. 배럴 이렇게 모양 만들기 위해서. 이후 이제 버번 위스키 경우에는 처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일종의 이제 내부를 탄화시키는 거예요. 태운다고 해야 되나요? 이 과정은 한 15초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것 자체도 목적에 맞게 시간에 좀 변화를 주게 돼요. 이 조건에 따라서 그 배럴 내부의 각종 뭐 셀룰로스 양, 뭐 이런 것들, 뭐 케미컬들의 양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또 당연히 이로 인해서 오크 내부의 위스키를 숙성할 경우에 추출물의 양이 변하고 위스키의 맛도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뭐 이 내부의 수분, 뭐 탄화 정도, 나무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열 처리 시 결과가 변한다는 그런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열 처리 시 온도를 올리는 속도, 최대 온도, 산소 함유량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듣기만 해도 엄청 복잡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의 역할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버번 배럴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그을림을 입히게 되는데요. 이 경우 이 그을림 또한 위스키 맛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버번 위스키를 마시면 느끼는 그 바닐라 향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 과정에서 생기게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열 변형뿐 아니라 더 높은 온도로 가게 되면 열 분해도 생길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각종 셀룰로스나 뭐 리그닌, 바이오 폴리머 뭐 이런 것들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위스키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각종 케미컬들의 이 열에 대한 민감도가 다 달라가지고 조건에 따라서 이런 영향성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 과정에서는 대략 온도 같은 경우는 500도 정도까지 올리고 뭐 짧으면 5분, 길면 3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조차 오크 배럴 메이커들은 자신만의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오크 내부에 열을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건데 뭐 간단하죠. 오크 내부에 열을 가하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차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되고 생기게 됩니다. 재밌게도 이 자체가 생기게 되면은 일종의 열 차단 단열 역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열에 의해서 이제 열이 안쪽으로 전도되어 가면서 이쪽에 이제 열 분해 층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앞에 말한 이런 그 나무 내부에 그런 가스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좀 있고요. 그래 당연히 이제 보면은 사실 이 나무 표면도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검댕이 층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열 분해 과정도 일정하지 않고 약간 랜덤한 경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위에 말씀드린 현상들로 인해서 위스키를 이제 이 안에 숙성하는 동안 이런 추출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럴의 다양성이 있는데 이 배럴의 다양성은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맞춰도 나무 자체가 다 다르고 뭐 케미컬도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휘발성 물질들이 모두 다르다는 말입니다.
뭐 이거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다양성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사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배럴에서 나오는 추출물이나 휘발성 물질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연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숙성 과정 중에 가장 그 여러 가지 화학적 요소가 아니면 화학적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뭐 에스터 교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알코올과 그 내부의 산화 물질이 반응을 해서 에스터를 만드는 것이고, 이 에스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그 프루티한 아로마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산화 물질이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위스키나 뭐 다른 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 좋다기보다 어떤 풍미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게 됩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크 배럴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숙성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예요. 근데 좀 이제 위에서 살펴보는 이런 특징들은 뭐 나무의 종류, 나무의 때로와 나무 커팅의 그 나무 막대 커팅의 방식, 나무 막대의 시즈닝, 그다음에 가마에서 말리고 나무 막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크 배럴에 불이나 스팀을 쬐서 모양을 만들고 내부를 탄화시키고 열 처리 시 올리는 온도, 속도, 최대 온도, 뭐 삼선 함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사실 모든 부분이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계속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연구는 계속 좀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연구가 되어가지고, 물론 지금도 이제 위스키 자체는 맛있지만 조금 더 위스키 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면 좀 다양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스키가 탄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